보통 노상에 세워둔 차에 홍보물을 꽂아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선택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중고차 상담 환영합니다. 딜러 땡땡땡 뭐 이렇잖아요. 자기 차에 꽂힌 광고지를 보면 좀 짜증이 나죠. 그런데 이 딜러는 일단 양해부터 구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책그림입니다. 사면서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순간들이 참 많은데요. 컨텐츠를 만들 때도 그렇고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할 때도 그렇고요. 회사에서 기획안을 쓸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창의성은 어떻게 만드는 거지? 이거 천재가 아니고서야 매번 창의적일 수가 있나? 하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서 창의성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고 천재적인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성실한 태도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나에게도 창의성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였네 하는 생각의 유연함을 전해주는 책인데요. 세계소원에서 출판한 당신과 나의 아이디어. 당신과 나의 아이디어는 유명 카피라이터에서 전업작가로 변신한 김하나 작가의 책인데요. 말하기를 말하기,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등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낸 작가이기도 합니다. 창의성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창의성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사고법을 전하는데요. 종로의 한 술집,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 아이디어 생산법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루 동안 총 12잔의 술을 주고받으며 12가지 대화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요. 그 대화 한번 들어볼까요? 창의성은 천재만의 전유물일까? 창의적으로 생각해라.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해라. 회사에서 이런 말들이 스트레스인 나는 이거 참 늘 해오던 일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하라는 거냐. 통통 튀는 젊은 신입사원들의 감각이 나보다 훨씬 나을 거다 라며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이에 그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요. 광고 회사에서조차 통통 튀는 젊은 감각만으로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성실함과 진지함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성실함은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는 성실함이 아니라 주어진 일과 때로는 주어지지 않은 일까지도 다른 각도에서 보려는 성실함이어야 합니다. 목욕물이 넘치는 걸 보고 유레카를 외친 아르키메데스나 떨어지는 사과에서 영감을 얻은 뉴턴의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건 그들이 각자의 주제에 일정 기간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늘 일어나는 평범한 사건을 연구 주제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이 성실하게 궁리를 하고 있을 즈음에 마침 그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들의 생각과 자연의 현상이 만나는 순간 짠! 신비로운 깨달음이 싹 튼 겁니다. 저자는 틀이 뭔지조차 모르면 결코 틀을 깰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창의적인 성과를 내려면 어떤 식으로든 성실하고 진지하게 기본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거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창의성은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성실한 태도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창의성이란? 저자는 애초에 창의성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거창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가가기 힘들다는 건데요. 그래서 거창하지 않으면서도 소박하고 단단한 단어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왠지 좀 흔한 말 같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창의성이라는 말은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모호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디어는 아주 사소한 행동이나 생각에도 접목 가능하다는 거죠. 구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가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찾아내보는 그 첫걸음으로 사소한 것들의 발견을 이야기하는데요. 창의성은 아이디어. 저자가 일상에서 마주친 작은 순간에 아이디어가 반짝였는데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선생님의 차량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사고 싶어서 이 글을 남깁니다. 당장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언제라도 파신다면 바로 매입하겠습니다. 꼭 한번 연락 주십시오. 선생님, 차량 가격이라도 문의해보세요. 성실히 열심히 하고픈 자동차 딜러 땡땡땡. 보통 노상에 세워둔 차에 홍보물을 꽂아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선택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중고차 상담 환영합니다. 딜러 땡땡땡 뭐 이렇잖아요. 자기 차에 꽂힌 광고지를 보면 좀 짜증이 나죠. 그런데 이 딜러는 일단 양해부터 구한 거예요. 작가는 똑같은 전단지를 벗어나서 한 사람의 잠재 고객에게 정확히 가닿게 문구를 조정한 자동차 딜러의 차별화의 아이디어를 발견했습니다. 또 좁은 음식점에서 벽에 붙은 테이블을 안쪽으로 조정해서 손님들의 움직임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만들어준 주인장의 배려, 늘 가던 코스를 상대의 기분과 그날의 날씨를 고려해 변경하는 친구의 센스, 치즈가 들어간 담백한 샌드위치에 매콤함을 더할 시즈닝으로 고춧가루를 선택한 독일계 한국인의 퓨전. 저자는 배려, 센스, 차별화, 퓨전 이 모든 것들을 아이디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없던 걸 보여주겠어 하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아주 사소한 차이, 이게 좀 더 낫지 하고 느끼는 어떤 상태를 만드는 게 바로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일상의 반짝임 속에 발현된다는 겁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김하나 작가는 상대의 반짝임을 발견하고 아이디어라고 호명하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로도 옮겨온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씨앗이 되어 들어온다는 건데, 아이디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게 나의 아이디어 발현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창의성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어떤 부분을 느리고 줄이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을까? 이러면 좀 낫지 하는 아이디어의 씨앗들이 싹을 틔워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책의 구성도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처럼. 이 책의 특이점은 작가가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과정대로 책의 내용이 구성되었다는 점인데요. 앞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의 발판이 되어주는 거예요. 씨앗이 퍼져나가 커가는 형상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설명과 일치한다는 거죠. 참 재밌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책을 잡으면 연이어 쭉쭉 읽어나갈 수밖에 없는 매력을 지닌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챕터 이외에 아이디어를 만드는 나머지 술잔과의 대화도 한번 책에서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몇 년 전에 인문학으로 광고하다를 쓰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박웅영 선생님의 강연 사회를 본 적이 있거든요. 텍스트의 힘을 강조하면서 나에게 울림을 준 텍스트는 모두 보관해두라고, 그게 가장 강력한 재산이라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인상 깊었었습니다. 두 저자의 공통적인 생각을 정리해보면 창의성이라는 건 단번에 짠 하고 발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디어의 씨앗을 틔우기 위해 그러한 사고를 연습하는 성실함이 있어야 하고, 울림을 준 텍스트를 기록으로 남겨 보관하는 성실함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거죠.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생각의 유연함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아이디어를 뿜어내는 단련이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아이디어 발현법, 당신과 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일상의 아이디어를 바라볼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